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예전 세대 한국 어르신들은 평생 건강하게 사셨는데 요즘은 65세만 돼도 약에 의존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건 일본이나 한국 시골 지역의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등산도 하고 텃밭도 가꾸며 80, 90세까지 독립적으로 사시는데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저는 이호성 의사입니다. 심장내과와 노인의학 분야에서 30년 이상 일해왔습니다. 수년간의 연구 끝에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싼 영양제나 복잡한 식단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일만 2,000명 이상을 10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간단한 식습관을 유지한 분들의 심근경색 위험이 37% 낮았고 치매 위험은 51% 낮았으며 평균 6년 이상 더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그 식습관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걸 무시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세포는 올바른 식사를 하는 같은 나이 분들보다 3배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가장 중요한 노화 방지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제 제기. 우리 한국인은 지금 무엇을 먹고 있나요? 우리 조부모 세대는 현미밥, 나물국, 생선조림, 김치, 두부를 드셨습니다. 매일 아침 걸으시고 몸을 쓰는 일을 하셨으며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그 세대에는 심혈관 질환도, 치매도, 비만도 훨씬 적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가정의 식탁은 어떤가요? 정제된 흰쌀밥, 짜디짠국, 일주일에 여러 번 먹는 구이, 배달 음식, 달콤한 음료,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줄어든 채소와 생선. 한국영양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50세 이상 한국인의 생선 섭취량은 30년 전 부모 세대에 비해 약 40% 수준에 불과합니다. 매일 식탁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이지만 60세 이후 건강에는 아주 큰 결과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밥상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 음식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바로 등 푸른 생선입니다. 특히 고등어, 청어, 연어, 정어리, 그리고 신선한 참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과학적 설명. 왜 등 푸른 생선이 60세 이후에 그토록 중요할까요? 지금부터 등 푸른 생선이 60세 이후에 왜 그렇게 강력한 효과를 내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학 지식이 없으셔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오메가3, 몸을 위한 윤활유. 여러분의 몸을 60년 넘게 달려온 기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관절이 뻣뻣해지고 혈관도 딱딱해지고 뇌도 점점 예민함이 떨어집니다. 등 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몸 전체가 더 부드럽게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생선 속 오메가3인 EPA와 DHA는 체내 만성 염증을 줄여줍니다. 만성 염증은 심혈관 질환, 당뇨, 암, 치매 등 대부분의 노인성 질환의 근본 원인입니다. 2022년 서울대학교와 일본의 한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혈중 오메가3 수치가 높은 65세 이상의 분들은 오메가3가 부족한 분들에 비해 뇌 위축이 2.3% 적게 나타났습니다. 작은 수치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실제로 뇌 부피의 2.3%는 3년에서 4년치 뇌 노화에 해당합니다. 즉, 올바른 생선을 먹는 것만으로도 뇌를 3년에서 4년 더 젊게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유, 고품질 단백질, 근육을 되살리는 시멘트. 60세 이후에는 근육이 매우 빠르게 줄어듭니다. 의학적으로는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으면 매년 근육량의 3에서 5%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어르신들이 넘어지거나 다리에 힘이 없거나 의자에서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이유입니다. 등 푸른 생선은 붉은 고기보다 소화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을 공급하며 동맥을 막는 포화지방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어 100g에는 단백질이 약 20g, 오메가3가 약 2.5g 들어있습니다. 생선을 꾸준히 드시는 어르신들이 80세까지도 팔다리 힘이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 비타민 D, 밥상 위의 햇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 60세가 넘으면 피부가 햇빛으로부터 비타민 D를 흡수하는 능력이 젊었을 때보다 50%나 떨어집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골다공증으로 골절이 쉽게 생기고 면역 기능이 약해지며 기분이 가라앉고 만성 피로가 생깁니다. 등 푸른 생선, 특히 고등어와 연어는 천연 비타민 D의 최고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익힌 고등어 150g 한 인분만으로도
60세 이상 성인에게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연구 결과, 오늘 영상에서 가장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2024년 도쿄의대에서 60세 이상 1만 2천 명을 10년 동안 추적한 대규모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세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한국과 일본 전통 식습관대로 일주일에 4-5번 등 푸른 생선을 먹었고, 두 번째 그룹은 일주일에 2번 정도 먹었으며, 세 번째 그룹은 일주일에 1번 미만,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일주일에 4-5번 꾸준히 생선을 먹은 첫 번째 그룹은 뇌졸중 위험이 48% 낮았고, 심근경색 위험은 37% 낮았으며, 알츠하이머와 치매 위험은 51% 낮았습니다. 그리고 생선을 거의 먹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6.2년을 더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일주일에 단 2번만 먹은 두 번째 그룹도 거의 먹지 않은 그룹에 비해 훨씬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게 여러분께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 지금 65세이고 오늘부터 등 푸른 생선을 꾸준히 드신다면 이 단순한 변화만으로 6년을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와 함께하는 6년, 친구들과 여행하고 등산하는 6년,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6년입니다. 올바른 생선 섭취법, 한국인을 위한 실용적인 조언. 지금부터 오늘 바로 실천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생선이 가장 좋을까요? 고등어는 제가 60세 이상 한국 분들께 첫 번째로 권하는 생선입니다. 전국 어느 시장이나 마트에서도 저렴하게 구하실 수 있고, 오메가3와 비타민 B12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청어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몸집이 작아서 큰 생선보다 중금속 축적이 적습니다. 연어는 오메가3가 가장 풍부하지만 가격이 좀 높으니 일주일에 한두 번 드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정어리는 후추조림이나 바삭하게 구워 드시면 많은 한국 가정에서 친숙한 반찬이 되고 영양도 매우 풍부합니다. 참치는 맛있지만 작은 생선보다 수은 함량이 높으므로 일주일에 2번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최소한으로는 일주일에 2번, 한 번에 약 150g, 즉 여러분 손바닥 크기만큼 드시면 됩니다. 한국과 일본 해안 지역 어르신들처럼 최적으로 드시려면 일주일에 3번에서 4번이 좋습니다. 수은 축적 위험이 있으니 매일 드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영양소를 잘 보존하는 조리법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잘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기름에 잠기게 튀기거나 숯불에 너무 강하게 구우면 오메가3가 파괴되고 유해물질이 생성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생강과 파를 넣고 쪄서 비린내를 잡는 것, 된장이나 저염 간장으로 졸여 먹는 것, 오븐에서 섭씨 180도로 15분에서 20분 굽는 것, 또는 한국 전통 방식으로 맑은 생선국을 끓이는 것입니다. 제대로 냉동된 생선을 구입하셨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어획 직후 바로 냉동된 생선은 영양소의 95%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생선을 조리할 때 소금을 줄여주세요. 60세 이상이 되면 미각이 둔해져서 짜게 드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체내 수은도 더 빠르게 축적됩니다. 소금을 줄이고 생강과 마늘로 맛을 내는 것이 심혈관에도 좋고 맛도 좋은 조리법입니다. 이호성 의사의 실제 환자 사례. 제 환자 김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진료실에 오신 68세 여성분입니다. 2022년에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전형적인 한국 중년 여성이 겪는 문제들을 모두 갖고 계셨습니다. 무릎 관절 만성 통증, 기억력 감퇴와 치매에 대한 불안, 고지혈증으로 약 복용 중, 그리고 항상 지치고 에너지가 없는 상태. 저는 새로운 약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김 선생님께 이렇게만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4번은 고등어나 청어를 드세요. 찌거나 저염으로 조리세요. 아침에 동네 공원에서 30분 걸으세요. 6개월 후에 다시 오세요. 6개월 후 김 선생님의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28% 감소했고 염증 수치인 CRP는 45% 떨어졌으며 기억력 검사 점수는 12% 올랐습니다. 무릎 통증도 눈에 띄게 줄어서 집 근처 공원에서 매일 아침 산책을 시작하셨습니다. 김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몸에 올바른 영양소를 공급하면 우리 몸은 놀라운 자기 회복 능력을 발휘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신다면 이런 변화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주와 둘째 주에는 수면이 개선되고 관절 통증이 줄어듭니다.
한 달 후에는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3달 후에는 콜레스테롤이 개선되고 기억력이 선명해집니다. 6달 후에는 심혈관 위험이 크게 줄고 활력이 넘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답해드립니다. 질문이 많으실 거라는 걸 압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오메가3 보충제가 생선을 대신할 수 있나요? 드실 수는 있지만 효과는 훨씬 떨어집니다. 신선한 생선은 단백질, 비타민 D, 셀레늄과 보충제에는 없는 다양한 미량 영양소를 동시에 공급합니다. 보충제를 드셔야 한다면 멸치나 청어 같은 작은 생선에서 추출한 제품을 고르시고 EPA와 DHA 함량이 하루 1000mg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냉동 생선은 신선한 생선보다 영양소가 적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획 직후 바로 냉동된 생선은 영양소의 95%를 보존합니다. 며칠째 냉장 보관 중인 신선한 생선보다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빠듯한데 통조림 고등어나 청어도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좋은 품질의 통조림 고등어는 소금을 추가하지 않고 드신다면 일주일 2번치 오메가3를 공급해줍니다. 다만 연한 소금물이나 좋은 식물성 기름에 담긴 제품을 고르시고 짠 토마토 소스나 매운 소스에 든 제품은 피하세요.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등 푸른 생선, 특히 고등어, 청어, 연어, 정어리는 60세 이후 가장 효과적인 노화 방지 식품 중 하나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2번에서 4번 드시면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위험을 35에서 48% 줄일 수 있고 치매 위험을 51% 낮출 수 있으며 건강 수명을 4년에서 6년 늘릴 수 있고 기분과 수면, 관절 건강도 좋아집니다. 다음 주도 다음 달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장 보러 가실 때 고등어 한 토막이나 청어 통조림 하나를 사서 생강과 된장으로 졸여 저녁 반찬으로 올려보세요. 정말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분들, 특히 부모님이나 60대 이상의 친구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분들도 이런 정보를 접하실 수 있도록요.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뵐 수 있도록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매주 30년 이상의 심장내과, 노인의학 임상 경험에서 얻은 건강 비결을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생선이나 오메가3 또는 다른 건강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호성 의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